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는 유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지금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앞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FTX발 사태에 대해서 FTX의 전 직원이 이게 도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한 일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내놓은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얘기는 이 부분이에요. 고객의 자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 중에 단 10%만 유동 자산으로서 뒷받침이 되었다. 그러니까 100억이 있다면 단 10억만 바로바로 쓸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 나머지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빼지 못하는 그런 자산의 형태로 묶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 위기가 올 수밖에 없었고 FTX발 사태가 시장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 유동 자산은 작지만 묶여있는 자산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자산을 처리를 하게 된다면 FTX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 이 저스틴 선도 그렇고 비트겟도 그렇고 유동성 위기 관련해서 협력 및 지원할 의향이 있다라고 의견을 밝힌 겁니다. 만약에 적자만 계속 보고 손실을 강제로 봐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비트겟이 돈을 지원하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비트겟이나 저스틴 선의 입장에서도 이거 지원하면은 수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식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비트겟과 같은 이 구제금융 관련된 얘기에 몇몇 사모펀드들이 참여하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올라와서 증시의 상승을 연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시장에서는 파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FTX 같은 경우에 회생 파산을 신청했다라고 하면서 현재 이제 CEO가 사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됩니다. 이번에 파상의 이 종류는 챕터 11로 회생 파산이다라고 합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냐면 이 회사를 청산하고서 이 기존에 있는 채권자들한테 분배라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회사를 살리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구제금융을 받거나 했을 때 제약을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회생 파산을 신청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겟이나 저스틴 선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곳에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일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번에 CEO가 사임하고 새로운 사람이 후임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이 앨론이라고 해서 역대급 이 회계 부정 관련해서 파산했던 기업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이 회생을 마쳤던 이 구조조정의 전문가다라고 해요. 구원투수가 등장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FTX 쪽에서는 유동은 아니지만 묶여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산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곳에서 구제금융을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 자산에 대한 가치는 확실하니까. 자, 그래가지고 FTX 같은 경우에는 이 구제금융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조금 더 낮춰서 원활하게 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 회생 파산을 신청을 하였고 이 회생 파산을 보다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CEO를 임명을 하였는데 이 사람이 이쪽 분야의 완전한 스페셜리스트 구원 투수다. 그러면 야, 이거 괜찮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경험 있는 사람이 진행을 하는 만큼 시장 최근에 반등했던 거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파산이 정말 심각했던 거였다면 우리는 오늘 이 하락이 나왔을 때 이전에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충분히 우리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여기에서부터 생각하기가 괜찮다라는 것이죠. 자, 다만
여기 후속으로 나오는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켜보면서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직장 생활 하시고 본업하시다 보면은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보시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내용들 바로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고 블로그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업로드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보시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여러분들 매매 전략 짜시는데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만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현재 1448번이 입장하신 6원의 급등대기 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료 카톡방에서는 간밤에 나온 시황과 실시간 해외 뉴스 그리고 실시간 속보와 이를 바탕으로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좋은 게 있다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단타도 일단 단타 추천도 드리고 있는데 현재 이제 10월 말부터 해서 먹을 수 있는 코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보여드렸잖아요. 11월 달에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 1448분이 입장하신 6원의 급등 대기방 초대 링크를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라나 같은 경우에 이게 아무래도 FTX랑 연계성이 너무나도 강한 코인이다 보니까 FTX의 뉴스 때문에 계속해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변동성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등까지도 이제는 기대를 하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반등 어떤 것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어제 저녁에 FTX에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산 신청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FTX가 신청한 파산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진행한 파산입니다.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FTX 쪽에다가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큰 손들이 계속해서 이 뉴스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자금들을 이 규제 없이 보다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신청한 파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진두지휘할 이 헤드, 이 머리도 있어야 되는데 요번에 이 FTX의 CEO가 사임을 하면서 이 2000년대 가장 커다란 회계 부정을 저질렀던 앨론의 회생을 마쳤던 구조조정 전문가가 이 모든 것들을 지휘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FTX의 특징 지금 유동성 위기 때문에 그렇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충분히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러한 도움들이 하나씩 보여지게 되면은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파산 이후에 다음 스텝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우리는 솔라나의 기본적인 반등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기가 괜찮은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 언스테이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래들의 특정 지갑에서는 매도 물량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들 역시 매도를 왜 안 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는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줬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기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들은 이 솔라나 내부의 정보들, FTX 내부의 정보를 남들보다 빠르게 듣고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우리 역시도 한숨 돌리면서 보고 있고 만약에 고래가 움직인다. 그때 빠르게 대응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주소들이나 아니면 실시간 변동 사항들 물론 볼 수 있겠지만 직장 생활이나 본업 때문에 계속 보는 거 조금 벅차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카톡을 통해서 실시간 내용들 바로바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이걸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블로그를 통해 여러분들이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보들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매매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었다면 저에게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만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0일 이 숫자 7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오전 8시 25분에 완전 저점은 아니지만 괜찮은 타점에 가격 107원에 118원까지 10% 목표 보자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자, 어떻게 됐죠? 빠른 시간 내에 최소 1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 문자를 보시고 매매하신 분들은 무리 없이 수익 창출을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